다음은 경영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ESG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?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 책임자, 그다음에 이거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까지 다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.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강화된 거고요.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난달에 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죠. 이게 논란이 좀 돼요. 논란이 된 이유는 이제 처벌 조항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랑 경영 책임자랑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서 한 명 이상이 사망한다.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. 또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. 혹은 뭐 산업 재해로 인한 뭐 직업병이죠. 이런 게 발생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. 이게 논란의 요소가 되는데요.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처벌해야지. 왜 이게 잘못이야?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. 잘못 아니에요. 잘못을 했으면 그런 어떤 질병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한 당사자가 아닌 그 사업장의 이 대표에게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무서워서 공장 투자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요지가 좀 있죠. 그래서 경제단체에서 되게 반발이 심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지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뭐 이런 데서요. 그래서 정경련에서 문제점 5가지를 꼽아서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. 첫 번째는 중대재해는 보통 하청에서 발생을 하는데 책임은 거의 원청만이 지게 된다. 그렇죠.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유예 조항이 하나 있어요.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유예하겠다. 근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니까 처벌 안 받죠.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원청은 책임져라. 이 얘기입니다.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고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청 이 근로자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한 것들이 좀 있어요. 되게 조심스러운데요. 좀 그런 게 좀 있고요. 그 다음은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당연히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. 물건을 주문을 하면 공급을 해서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이 처벌이 강화되면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? 어려워지겠죠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. 뭐 중기부가 2019년 조사한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수급받는 기업의 비중이 42.1%래요. 그리고 이 매출액 대부분 한 80% 정도 되는데요. 이제 위탁 기업에 납품한다. 그러니까 뭐냐면 수급 의존도가 너무 높다.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끊기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. 뭐 이런 우려죠. 세 번째 문제는 준법 대상이 좀 불확실하다 이거죠.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이제 뭐 어디까지 그런 안전 보건 의무를 해야 되냐. 그러니까 뭐 공장에 뭐 24시간 365일 나가가지고 365일 24시간이네요. 죄송합니다. 365일 24시간 나가가지고 뭐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냐. 밥 먹는 시간도 정해놓고 해야 되냐.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.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. 사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라. 왜냐면 제가 옛날에 불산 사고가 났을 때 이 담당 기자로서 그 삼성전자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. 규정이 있고 내부 관리 감독 규칙들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항상 사고가 그 빈틈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규정을 모호하게 놓은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이걸 이렇게 탁탁탁 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모호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체벌 당하는 이 기업 입장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근로자도 그렇고 매뉴얼이 불명확하니까 좀 되게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어떤 그런 위반 조항을 이 관리 감독하는 그 담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.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냥 일반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. 혹은 약간 조금 무리한 수사 될 수도 있는 것이고.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좀 없다.
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이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경영 책임이라고 할까요? 뭐 이런 어떤 자유도보다는 처벌만 강조되는 이런 풍조가 결국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다.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.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들 돌아오세요. 저희가 세제 혜택도 드리고 할게요. 그래서 미국, 일본 뭐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. 물론 트럼프 정부는 그 전부터 했지만,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해외로 나간 이유가 뭐 값싼 노동력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국내로 돌아오자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처벌법이 강하면 이 부담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다. 뭐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. 해서 저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지금 한노위에서 네.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. 아, 맞습니다. 오늘 청문회를 열어서 10시부터 현대자동차랑 LG디스플레이랑 뭐 쿠팡,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, 포스코건설 해가지고 9개 기업 이제 최고 경영자를 불러서 이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. 뭐 오전 나온 거 살짝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뭐 그쵸. 오늘은 이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. 그래서 원래 취지는 환노위가 이 계획서에 뭐라고 써놨었냐면요.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 산업보건안전과 관련돼서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게 참고차, 네, 한번 불러보겠다였는데 역시나 약간 좀 성토의 자리가 좀 되는 게 있네요.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또 되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뭐 아직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서 전면 개정 작업이 좀 필요한데 청문회까지 열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좀 되게 좋지 않다. 우리가 코로나19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좀 위축됐는데 이런 식의 풍토는 좀 아쉽다라는 논평을 경총에서 낸 게 있고요.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국내 어떤 경영 환경에 중요한 하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